22번 이제 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정답이 5번이었어. 자, 무의식적인 최초의 반응이 신중히 판단한 결과보다 정확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내가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나갔어. 소개팅을 나갔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첫눈에 뿅 가가지고 쟤랑 사귀어야지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만났는데 쟤랑 사귈까 말까, 쟤 성격은 어떨까, 제 취미는 어떨까, 나랑 정말 스타일이 맞을까 곰곰이 생각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지. 맞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나도 모르게 그냥 쟤랑 사귀고 싶어 이랬을 때 결과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뭔가 창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 막 계획을 막 짜가지고 나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거 다 따져보고 창업을 할 수도 있지만은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 게 대박나는 케이스가 있겠지.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의식을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데 그게 신중하게 했던 것보다 더 정확한 어떤 값일 수도 있다 이 말이겠지. 알았어? 시험 볼 때 왠지 이거 정답인 것 같아 알겠니? 그게 정답일 수 있는 거지. 근데 막 생각해서 이것저것 막 다 머릿속이 다 끄집어내서 그래 이게 답이 했는데 그게 오답일 때가 있겠지. 맞니? 그런 어떤 상황을 좀 생각하면 이 문장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른쪽에다가 영어로 좀 쓰면은 자 our first 우리의 최초의 그 다음에 unconscious 자 reaction can be more accurate. accurate이 정확하니 말이지. than 뭐보다 our carefully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thought out 이런 표현을 썼네. decision. 자, thought out이라는 표현은 여러모로 깊이 생각하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무의식적인 이런 단어들 이게 어떠다? 정확하더라 이 말이겠죠. 의식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무의식적으로 뭔가 반응한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unconscious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맞니?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다 썼니? 그래서 저번 시험에도 봤지만은 주제나 제목 문제를 또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르게 표현하더라도 키워드가 되는 그런 단어들 아니면 그런 것들도 유의어 그런 것들을 다르게 표현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답을 고를 때 엉뚱한 답을 고르지 않게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무의식적으로 뭐 이렇게 했던 것이 의식적으로 막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 더 정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험 풀 때 그냥 찍었는데 막 고민한 것보다 오히려 그게 정답일 확률이 있더라.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자꾸 예시를 들어줬어. 자, 데이비드 더닝의 코넬 대학의 실험실에서 그는 목격자 증언에 대한 실험을 수행했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목격을 했으면 그 목격자가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아니면 저사가 들이박았어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하겠지. 그 목격자 증언에 대한 실험을 수행을 했고 얼굴 특징에 대한 신중한 숙고와 선택 절차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실제로는 부정확한 식별의 징후일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요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 요런 부정확한 요런 자리에 뭘 쓰면 안 돼? 그래, 이런 식으로 장난치겠지. 동건아 이게 무슨 말이야? 얼굴 특징에 대한 신중한 숙고와 선택 절차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실제로는
부정확한 식별의 징후일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 왜 이러세요? 이런 표정인데? 얘기해봐. 괜찮아. 쉽게 좀 설명해봐. 네가 선생님이다 생각하고 학생들이 이해시킨다고 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 이게 무슨 말이야? 만약에 목격자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얼굴의 특징을 말했는데 그게 다 맞을 수 있는 거다. 그렇지. 봐봐. 여러분들이 경찰서에 갔어. 내가 목격자야. 경찰이 불렀어. 범인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범인이라고 추정되는 용의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하면은 내가 머릿속 어떻게 돼?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얼굴을 막 떠올리겠지. 그때 그 상황을 되새기면서 막 떠올릴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해서 몽타주를 딱 만들었는데 엉뚱한 사람이더라 이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부정확한 거잖아. 알았어?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 막 생각 안 하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딱 뭔가 이렇게 모습이 떠올라. 그게 정확한 범인을 몽타주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래서 주제를 생각하면 이 문장이 다 이해가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한 게 정확하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정확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니까 실제로 이제 목격자가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얼굴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부정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반대로는 생각 안 한 게 정확하다. 이렇게 연결되겠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이 그냥 나에게 탁 떠올랐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애 봤는데 걔에 대해서 좀 설명해봐 하는데 대충 이런 느낌이었어. 이렇게 생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떠올랐던 식으로 말하면서 왜 그 사람을 알아보는지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왜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오를까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왜 무의식적으로 떠올란 거니까 맞지? 당연히 설명할 수 없겠지. 설명할 수 없는 스스로를 발견하는 바로 그때 그들은 더 정확한 경향이 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정확한 이 단어가 중요하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냥 떠올랐다는 얘기는 무의식적인 반응이죠. 무의식적인 반응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어떤 모습을 그려낼 수가 있다 이 말이겠죠. 내가 왜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이 떠올랐는지는 무의식적인 설명을 할 수 없겠지.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반대로 얘기하는 게 두 번째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뭐 국제고라든지 외고라든지 이런 데도 내신에서도 원서나 이런 것들이 시험에 들어가. 그러려면은 기본적인 어떤 이런 한글 해석본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지문을 보는 거랑 그냥 막 보는 거랑 틀리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자꾸 내가 이해를 시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막 영어 가지고 막 대충 해석해서 문제를 풀지 말고 이 글이 어떤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이 번역본을 그대로 막 뺏겨서 뭐 이렇게 한글로 영어로 옮긴다기보다는 어떤 뉘앙스인지 좀 이해시키려고 자꾸 이렇게 내가 질문을 던지는 거야. 자, 때때로 상황에 대한 우리의 최초의 즉각적인 자동적인 반응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처음 보는 거, 두 번, 세 번 보는 게 아니고 즉각적으로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적인 반응과 같은 개념이 되겠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이다. 그러면은 최초의 즉각적인 자동적인 반응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2번과 같은 내용이 되겠죠. 맞아 안 맞아? 무의식적인 것이 정확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처음 딱 보고 즉각적으로 느끼고 자동적으로 느낀 그런 어떤 반응들이 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어떤 해석이다라는 얘기죠. 바로 그 첫인상, 우리 처음 보는 게 첫인상이지. 바로 그 첫인상이 또한 신중하고 논리적인 자기 서사보다 세상에 대해 더 정확할 수 있다. 첫인상이 더 정확하다. 같은 얘기지. 그럼 1번을 제외하고 2번과 3번과 4번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번도 엄밀히 보면은 2번, 3번, 4번을 뒤집은 거니까 같은 얘기일 수 있잖아. 맞지? 생각한 게 부정한 거니까 생각 안 한 게 정확한 거니까. 맞지? 그럼 1, 2, 3, 4번 어떻게 보면은 같은 얘기인데 2번부터는 이제 1번과 다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멜컨 글래드웰이라는 이 사람은 그에 져서 블링크에서 결정에 대한 논리적 단계적 정당화에 비해서
논리적, 단계적 정당화.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논리적으로 딱 이렇게 파고 들었다는 얘기야. 알았어? 내가 다이소 가서 물건을 살지 안 살지 알겠니? 그냥 막 이렇게 나의 어떤 용돈을 생각해서 결정했다 이 말이야. 근데 보통 다이소 가서 이거 사고 싶은데 이거는 충동적으로 한 거지 맞지? 그게 이제 논리적 단계의 정당화에 비해서 꼼꼼하게 따져본 거야. 그런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 무의식적인 제일 중요한 단어지.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인 최초 추측의 우수성 이런 말도 중요하지. 우수함의 반대말이 뭐 열등함 이런 말 쓰면 틀리겠지. 알았어? 우수성을 보여주는 심리학 및 행동 경제학의 다양한 연구를 기술한다. 얼마나 말이 어렵니? 그냥 내가 무의식적으로 뭐 하고 싶다 무의식적으로 판단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어쨌든 더 우수하다, 더 정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얘기지. 맞아 안 맞아? 네. 첫 번째 문장만 신중하게 생각한 게 부정확하다. 나머지는 무의식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게 정확하고 우수하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맞지? 같은 어떤 얘기를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최초의 반응이 신중한 판단의 결과보다 정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니까 무의식적인 게 정확하다. 논리적이고 의식적인 것보다. 오케이? 나중에 또 물어보는데 대답 못하면 안 돼. 자, 실험실은 laboratory, 실험실 자주 나오는 단어고 우리가 experiment가 실험 또는 실험하니까 experimental, 실험의 test니까 그냥 합쳐서 실험. 자, eyewitness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목격자 또는 증인. testimony도 지난 시간에 나왔어. 증언이나 증거. evidence, 증거, 흔적. 그 다음에 deliberation 하면 숙고라는 것은 깊게 생각하는 거지. 또는 뭐 신중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deliberation. 그다음 detailed, 당연히 뭐 디테일이 세부 사항이에요. detailed는 상세한. procedure, 절차 방법. 자, accurate, inaccurate 이 단어가 이 지문에서 중요한 단어니까 꼭 기억해야지. 그래서 accurate는 정확한, inaccurate는 부정확한. 반대말로 꼭 기억을 하고. 자, identify나 어떤 신원을 확인하는 식별하니까 identification, 식별, 뭐 신원을 확인하는 거겠죠. 자, 반대말 accurate 나왔네, 그지? 정확한, 정밀한. immediate, 즉각적인, immediately, 즉시, 부사로 많이 쓰이지. true, 뭐 정확한 이런 의미로 있습니다. 그다음 interpretation, 해석, 이해, 설명, 번역 이런 뜻이고. first impression, 첫인상. 자, 위에 deliberation 나왔잖아. 그러면 deliberative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신중한, 깊이 생각하는 이런 형용사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 reason이 우리가 이성이란 뜻이 있지, 그지? 알겠니? 그래서 reasoned 해서 논리적인 사례에 맞는 self-narrative, narrative 이야기니까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니까 뭐 자기 서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describe, 기술하다, 소술하다. a variety of, 자주 나오지, 다양한. variety가 다양성이니까 a variety는 합쳐서 다양한 의미고 psychology, 심리나 심리학이고 behavior이 행동이니까 behavioral 형용사가 돼서 행동의, 그지? economics 경제학이니까 행동 경제학. demonstrate 보여주다, 설명하다, 뭐 시위하다, 증명하다 이 말이고 superior 이것도 보면서 중요한 단어지. 우수한, 우월한. 자, 그 다음에 relatively 상대적으로. unconscious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무의식적인 거지. 이 단어는 반드시 스펠링하고 정확하게 외우고 compare를 비교하는 compare to 뭐뭐에 비해서 logical, 논리적인, step by step, 단계적인 justification, justify가 정당화라니 justification은 정당화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단어가 되게 많아 보이지만 그렇게 많이 어렵거나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평소에 외우는 단어 정도면 이 정도 단어 다 외울 수가 있어.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이니까 그 다음 주부터 요거 모의고사 단어 같이 병행해서 좀 보는 걸로 할 테니까 그거는 내가 금요일 날 좀 나눠줄게. 알았어? 그렇게 해서 요것도 같이 외울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가보자. 자, in his Cornell laboratory. 그래서 그의 코넬 대학의 실험실에서, 그렇죠. laboratory 실험실이니까 해석만 하면 되고. 자, 데이비드 더닝이라는 사람이 conduct는 뭐 기본적인 뜻이 뭐 수행하다, 뭐 하다 이 말이죠. 자, 수행했습니다. 자, and를 기준으로
found가 지금 두 번째 동사가 되는 병렬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행하고 발견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자, 더닝이 뭐예요? 응? 더닝이 뭐예요? 더닝. 사람 이름이지 그냥. 아, 그 대문자로 써져 있잖아. 알았어? 자, experimental test니까 이게 목적어 되겠지. 자, 그래서 실험을 수행했다면 실험을 했다는 얘기죠. 자, 뭐에 대한 어떤 실험? eyewitness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목격자, 그지? testimony, 증언. 자, 목격자가 어떤 사건을 보고 증언한 어떤 실험을 실시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놓고 found. 자, 알아냈죠, 발견했죠, evidence, 증거를 이 말이지. 지훈이 된 뭐야? 목적이요? 그러니까 목적격이면 뒤에 목적어 빠져 있어야 되는데 목적 어디 빠져 있니? 오브 앞. 어? 오브 앞에 디스커션이 명사인데 명사가 목적어를 취해? 데디아의 지금 본동사는 어느 거야? 응? 아는 사람? 뭐가 본동사야? 데디아의 그래, can be가 본동사지. 비동사는 몇 형식이야, 몇 형식이야? 1형식이면 2형식이지. 그럼 be 다음에 sign 명사가 왔으니까 봐. 보호가 있네? 그럼 뭐야? 그럼 뭐냐, 대선? 그럼 무슨? 동격. 그렇지. 그래서 표시해 놓으면은 얘가 첫 번째 주어, 얘가 두 번째 주어. 그래서 얘는 동격의 접속사 대시지. 뭘 쓰면 한다 그랬지? 그렇지. which 쓰면 안 돼. 계속 나오잖아. which는 관계대명사, 주격이나 목적어 관계대명사고, 접속사 대신 그래 주어, 목적어, 보호 또는 동격. 무조건 뒤에 완전한 문장. 그 뒤에 이형식 완전한 문장이야. 이런 자리는 시험 내기가 되게 좋겠지. 이런 자리에 which나 뭐 what 같은 거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알았지? 네. 이제 계속 하던 거잖아. 계속 하던 거를 이제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 자, careful은 신중한, deliberation 아까 했지만 숙고, 뭐에 대한 facial feature, feature이 특징이니까 그 얼굴 어떤 특징에 대한 아주 careful, 신중한 어떤 deliberation, 숙고와 detailed, 아주 상세한 discussion이니까 어떤 토의나 논의. 근데 뭐 selection, procedure, 그래서 어떤 선택 절차라고 했습니다. 선택 절차의 상세한 어떤 논의가 말이겠죠. Can actually be a sign. 자, 실제로 어떤 sign, 어떤 징후일 수가 있다 이 말이겠죠. 뭐의 징후? 자, 이거 하나 중요하다 그랬지. inaccurate. 그래서 부정확한 identification, 식별의 징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목격자, 증언 이런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증거를 발견했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범인일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얼굴 특징이 어떤 건지를 만약에 몽타주를 생각해내고 이렇게 되게 고민했던 게 실질적으로는 엉뚱한 사람을 고르는 그런 결과였다 이 말이야. 괜히 그거를 부정확한 식별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아? 그래서 결론은 신중하게 careful deliberation과 detailed discussion이 inaccurate 하더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맞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굳이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잡하니까 해석을 해볼게. 자, 그의 코넬 대학의 실험실에서 데이비드 더닝이라는 사람이 conducted, 실시했죠. experimental test, 어떤 테스트를, 실험을 실시했죠. 뭐에 대한? eyewitness testimony니까 목격자 증언에 대한 어떤 실험을 했어. 그런 다음에 found evidence, 증거를 찾아냈죠. 어떤 증거? 데디아라는 증거를 발견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증거의 내용이 대절의 내용이 되겠죠.
careful deliberation, 아주 신중한 어떤 숙고, 뭐에 대한 facial feature. 그래, 목격자를 찾는 거니까 얼굴 특징에 대한 어떤 신중한 숙고. 그 다음에 detailed discussion, 아주 상세한 논의. 과연 제가 범인일까 아닐까 상세하게 논의를 할 거 아니야, 맞지? 뭐에 대한 selection procedure. 그래서 선택 절차니까 어떤 사람이 범인일지 뭐 선택하는 그런 절차가 있겠지, 맞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어떤 논의가 can actually be a sign. 실제로는 어떤 징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거? inaccurate identification. 그래서 부정확한 식별의 징후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무리 곰곰하게 생각을 했지만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았어? 네. 글자 그대로 이해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절대로 이 지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 선생님도 이해 못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상황을 자꾸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게 실력이야. 자, 태랑 이때 있으면 뭘까? 두 번째. 이번이요? 가죠. 그럼 진주는 어디 있는데? To explain. 아, 그게 진주야? 그럼 이게 when이 보호야? it, is, 형용사, to 부정사, 가주어 진주라잖아? 왼절이 가면 형용사 역할하는 거야? 자, 이거 많이 어려웠습니다. 표시해놔라. 여기랑 여기 이렇게 표시해놔. 그리고 요게 한 덩어리, 또 요것도 한 덩어리. 요렇게 봐야 돼. 그럼 이때 있으면 뭘까? 가주어 말고 뭐야? 내가 표시했잖아. 여기까지 표시했잖아. 아?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는 뭐 투부정사나 동명사 앞에다가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on 플러스 목적격, 동명사 앞에는 소유격이나 목적, 이게 의미상의 주어고. It is that 이렇게 표시했잖아. 그러니까 뭐야? 강조 구문이야. 이때 강조 구문. 알았어? 그래서 어려웠던 거야. 지금 뭐가 강조된 거야? 부사절이 강조돼 버렸어. 왼절이니까. 알았어? 네. 그래서 좀 옆에다가 좀 내가 간단하게 좀 뭐 여기다 좀 할까? 여러분들이 가주어 진주할 때 it is 형용사, 보통 that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완전한 문장 이렇게 오면은 여기 가주어 진주어 패턴이야. 그래서 해석은 대비하는 것은 뭐뭐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it is 사이에 여기에 주어, 목적어, 부사, 부사구 이렇게 좀 어렵게 부사절 요렇게 오고 that 오고 요런 패턴이면은 당연히 뭐 주어가 빠져 있으면은 뭐 동사 형태로 먼저 올 거고 동사 뭐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목적어로 강조한다면은 주어 동사가 이렇게 올 거고 나머지 세 개가 오면은 주어 동사는 또 완전한 문장이 오겠지. 그리고 주어나 목적어는 절대로 형용사가 아니잖아. 부사절, 왼절 이런 것도 형용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주어 진주어는 얘가 주격 보호야. 핵심 주격 보호 is가 본동사란 말이야. 근데 강조 구문에서는 어떻게 돼? 얘네들이 없어도 되는 거죠. 사라져도 되는 거죠. 강조 구문에 이거는 없어도 되는 거란 말이야. 원래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아니면 또 주어 동사 목적어 아니면 이렇게 수식어 뒤에 붙어 있는 그런 문장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해석은 위에 거는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다. 밑에 것은 뒤에 거 하는 것은 바로 이거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라고. 응? 자, 쉽게 내가 하는 문장을 한번 해볼게. 지금 왼절이잖아, 그지? 네. 예를 들어서 이 위에다 한번 해볼까? 자, 내가 그녀를 봤다. 그녀를 봤다 해보자. 어떻게 돼? 내가 그녀를 봤다. 과거로 I saw her. 나는 행복했다. I was happy가 되겠지. 맞니? 그러면 내가 그녀를 봤을 때 하면 뭐 하면 돼? 앞에다가
when 쓰면 되겠지. 그러니까 when I saw her 이 전체가 when 때문에 부사절이 돼서 뒤에 있는 주절을 꾸며주는 구조가 되겠지. 맞아? 그럼 이 when절을 부사절을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자, 과거니까 it was 쓰고 when절을 그렇게 쓰면 돼 그대로. When I saw her. 그 다음에 that 나머지 I was happy 이렇게 쓰면은 부사절을 강조하고 있는 강조 구분의 패턴이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내가 행복했던 때는 바로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였다. 이 정도로 번역이 가능하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요것도 보니까 어떻게 돼? it is that 빼버리면 어떻게 돼 그냥? 왼절 했을 때 뒤에 거 한 달이 번역하면 되는 거라. 알겠니? 근데 강조구문으로 굳이 번역하고 싶으면은 뒤에 거 했던 어떤 때는 바로 이러이러한 때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는 좀 자연스럽게 어떻게 했어 그냥 순서대로. 응? 그래서 사람들이 발견하는 바로 그때 그들은 더 정확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이 더 자주 정확한 경향이 있는 때는 바로 이러이러한 때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고. 강조구문으로 이렇게 번역한다 그러면.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체가 강조구문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특히 여기 that 같은 거 주의를 해야지. 알았어? 네. 그리고 여기 중간에 saying은 뭐야? 분사 구문이지. 알았어? 그럴 때 여기 자리에 뭐 say 같이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지. 당연히 said도 안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강조 구문인데 부사절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하자. 실제로 쉽게 해석하는 방법은 그냥 이때 강조 구문 생각하지 말고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 알았어? 우리가 기본적인 패턴으로. 자, find가 이렇게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로 쓰면 오형식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됐고, 자, themselves 자리에 당연히 뭘 쓰면 안 돼? 항상 them을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니까. 적이 대명사냐 대명사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지. 자, unable이니까 이것도 어휘적으로 able을 쓰지 않게끔 주의해야겠지, 그지? 조금만 내용을 생각하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자, 사람들이 find는 뭐 알다, 생각하다, 오형식으로 쓰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스스로가 unable,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알게 되는 때가 되겠죠. 알겠어? 자, 뭘 할 수 없어? To explain, 설명할 수가 없어. 자, explain 다음에 why 이하는 뭐야? 응? 네. explain 다음 why 이하의 문법적인 내용은 뭐냐고. 간접 의문이지. 동사 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 났으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의 형태가 explain의 목적으로 쓰인 거라고. 그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자, 잘 봐야 돼. 사람들이 스스로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돼. 뭘 할 수 없어?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 뭘 설명을 해? Why they recognize the person. 왜 그들이 recognize가 뭐라고 할까? 인식하다니까 여기서 뭐 알아보다 그랬지. 지금 목격자를 찾는 거잖아. 왜 그들이 그 사람, 그치?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스스로가 할 수 없는지를 사람들이 그런 거를 발견을 할 때 이 말이야. 자, 잘 봐. 해석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요거는 이제 요 뒤에 내용이고 왜 그 사람을 알아보는지 설명할 수 없는 스스로를 발견하는 바로 그때 이렇게 번역한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요거 saying은 분사구문이니까 해석 어떻게 했어? 말하면서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지? 말하면서 things 어떤 것들을 말하면서 like는 뭐뭐와 같은 뭐와 같은 큰 따옴표 내용과 같은 것들을 말하면서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지? his face 자 그의 얼굴이 just 그냥 우리가 뭐 팝업 이런 식으로 팝아웃 여기서는 막 탁 튀어나온 거야.
자, and me. 그래서 그의 얼굴이 그냥 나에게 툭 튀어나온 것과 같은 것들을 말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얼굴이 툭 튀어나오는 거야.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말하면서 왜 그들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지를 결국은 설명을 하는 것을 못하더라 이 말이야. 못하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발견할 때 이 말이야. 알겠니? 그럴 때 they tend to be accurate. 자, tend to는 뭐였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니까 반드시 동사 원형을 쓰고 여기서는 accurate이 중요하다 그랬지? 자, 더 자주 그들이 정확한 경향이 있더라 이 말이겠죠. 알았어? 자, 한글에서 다시 한번 볼게. 사람들이 그의 얼굴이 그냥 나에게 딱 떠올랐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여기까지 분사본 내용이지 말하면서 그랬으니까 왜 그 사람을 알아보는지 설명할 수 없는 스스로를 발견하는 바로 그때. 말을 되게 돌려서 했지만 내가 그 사람 왜 알아보는지 모르겠어. 알겠니? 그런 것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때 이 말 알겠니? 그럼 어떻게 돼? 그들은 더 정확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았어? 내용 이해하겠니? 그래서 문맥을 따져서 얘기하면은 위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부정확한데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어떤 사람의 얼굴이 딱 떠올랐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떠올린 그 몽타주가 더 자주 정확하더라 말이야. 알겠니? 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강조 부분이니까 여기에 that 같은 걸 좀 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오형식에서 themselves 자리에 them 쓰지 않게끔 주의하고 어휘적으로는 unable을 써야지 문맥에 맞겠지. 알겠니? 무의식적으로 했으니까 설명을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맞지? 맞아 안 맞아? 네. 의식적으로 해야지 논리적으로 생각했으니까 왜 그 사람이 떠올랐는지 설명을 할 수 있을 건데 무의식적인 설명할 수 없겠지. 그래서 그냥 떠올랐어. 이거는 뭐 분석은 내용은 뭐 중요하지 않고 saying 정도로 문법적인 형태만 좀 기억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나중에 테스트 같은 거 볼 때 이런 자리들을 잘 보란 말이야. 자, sometimes 가끔. 자, 여기 지금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자, our first, 우리의 최초의 immediate, 즉각적인 automatic, 자동적인 reaction, 반응이 되겠죠. to a situation,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is the truest interpretation. 그래서 가장 이제 여기서는 truest, 가장 진실된, 가장 정확한 어떻게 돼? 해석이다 이 말이겠죠. 뭐에? 전사 뒤에 관계되면서 what이 왔죠. 자,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지. 우리의 어떤 마음이 말해주고 있어. 간접 목적 우리에게 지금 직접 목적으로 지금 빠져 있으니까 what을 쓸 수 있겠죠. 어쨌든 뭐 중요하지 않고 what을 썼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의 가장 정확한 해석이더라 이 말이겠죠. 우리의 마음이 말을 해주니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초의 즉각적인 자동적인 이런 것들 일종의 아까 얘기한 무의식적인 그런 반응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가장 정확한 내용이더라 이 말이야. 알았어? 됐습니까? 네. 자, that very first impression. 자, very는 뭐 바로 그 말이지. 바로 그 first impression, 그 첫인상이라는 것이 can also be more accurate. 여기도 마찬가지로 accurate 썼습니다. 주의하고. 그래, more 같은 것도 주의해야지. 여기 자리에 less 쓰면 안 되겠지. 왜 흐름이 안 바뀌었잖아. 계속 같은 얘기야. 자, 바로 그 첫인상이 또한 더 정확할 수 있죠. About the world. 그 세상에 대해서 말이겠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처음 갔을 때 고등학교에 대한 그 느낌. 이게 고등학교의 가장 정확한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 여기니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막 이렇게 겪어보지 않더라도 첫 그 느낌이 더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then 뭐보다 the deliberative.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 이거? 신중한. 그 다음에 reasoned니까 논리적인.
자, 셀프 내러티브에서 뭐 자기 서사인데 자기 서사가 뭔지 몰라도 관계없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얘기인데 그 어쨌든 신중하고 논리적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중하고 논리적인 자기 서사가 can be 다음에 accurate 정도 생각되기 전이니 그것들이 정확한 것보다는 실제로 바로 그 첫인상, 무의식적인 그 첫인상이 세상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in his book Blink. 자, 그의 책 블링크에서 자, 그래서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이 사람은 describe는 이제 뭐 묘사하다, 서술하다, 뭐 기술하다 이 말이겠죠. 뭐를 기술하니? A variety of은 다양한 studies 연구가 되겠지. 다양한 연구를 기술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뭐 있어서? psychology 심리학이고 그 다음에 behavioral economics 행동 경제학 이런 내용 중요하지 않겠지. 어쨌든 뭐 심리학과 행동 경제학에 있어서의 다양한 어떤 연구를 기술하더라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어떤 대신 주의해야 돼. studies를 꾸며주고 있어. 이런 건 수일치 문제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demonstrate 해서 여기 s를 붙이면 안 됩니다. 주의해야 돼. 복수를 받고 있으니까. demonstrate 아까 보여주다 그랬고, 자, 이 단어 시험에 나올 것 같아. 만약에 어렵게 되면은 superior 이런 단어 별표 쳐놓고, 자, 그래서 우수한이잖아, 그지? 절대로 말씀하면 돼. 반대말 뭐야? inferior, 그지? inferior은 열등한 이 말이겠죠. 그래서 superior performance를 이제 우수성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수한 수행이니까 우수성을 demonstrate 보여주는 어떤 다양한 연구를 기술하고 있다 이 말이겠죠. 뭐의 우수성? relatively 상대적으로. 자, 이런 것들도 품사 주의해야 돼.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미니까 뭘 쓰면 안 돼? 형용사를 쓰면 안 되지. 형용사는 형용사를 못 꾸미잖아, 맞니? 부사니까 형용사를 꾸미겠지, 맞아?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그 다음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로 그랬죠. 그래서 별표 3개 쳐놓고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인 어떤 first guesses, 그래서 최초의 어떤 추측이 되겠죠. 자, unconscious는 무의식적인 거고 의식적인 건 뭐라고? un 빼면 뭐야? conscious가 되겠지. conscious가 의식적인. 자, 이거의 중간 단계가 뭐야? subconscious야. 요거는 잠재의식이야. 근데 뭐 subconscious는 잘 안 나오고 conscious, unconscious 이 정도로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인 최초의 어떤 추측. 이럴 거다. 얘가 범인일 거야. 이런 것들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어떤 연구를 기술하고 있다 말이죠. compared to는 뭐뭐에 비해서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고. 자, 뭐에 비해서 자, 요런 단어들도 중요하지. logical 논리적인, justification 정당화, step by step은 아니면 뭐 단계적인. 그럼 논리적인 어떤 단계적인 어떤 정당화에 비해 이 말이겠지. 뭐에 for a decision 어떤 결정이 있어서 이 말이겠죠. 결정에 대해서 이 말이겠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논리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정당화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처음에 이럴 거야 라고 추측한 게 더 우수한 어떤 알겠니? 데이터가 나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를 이 사람이 기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기술했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의식적인 게 의식적이고 논리적인 것보다 더 낫더라 이 말이야. 데이터 값이. 알겠니? 그렇게 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라고 위에 글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글이 상당히 뭐 복잡하고 막 난해하고 이런 거 있지만 난해한 것 하나도 없어. 따지고 보면은 어떤 실험을 했는데 막 생각해서 뭘 맞추는 것보다 무의식적으로 왠지 걔인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다는 얘기죠. 알겠지? 그렇게 해서 그거를 쭉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어법 문제로 나오면 애들이 상당히 어려워할 그런 어떤 문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 동격의 두 번째 줄에 동격의 that 그 다음에 이번 문장에서 강조구문 되어 있고 그 다음 중간에 same 분사구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up 뒤에 관계되면서 what
그 다음에 주격 관계되면서 대신에 demonstrate 동사형 쓰는 거 수일치가 좀 더 중요하고 relatively 부사 쓰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휘적으로 accurate, inaccurate, unconscious, superior 이런 단어들도 충분히 서답형이나 어휘 추론 형태로 바꿔서 낼 수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단어가 쓰는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순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맥락이 똑같은 맥락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유닛에서 해석이나 이런 내용이 많이 까다로웠으니까 좀 쉽게 이해하면서 정리해야 되는 상당히 좀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지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좀 쉬었다 하죠.